진짜 러시아다 에따 러시아입니다. 지난 1월 19일 러시아의 LNG 운반선이 사상 처음으로 1월 중에 세빙선의 도움 없이 북극 항로 단독 운항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월부터 11월까지였던 북극 항로 이용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 것인데요. 이번 북극 항로 운항은 러시아의 북극 개발 계획의 시간표를 더욱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남극 자연환경연구소가 2020년 8월 네이처 클라이미트 체인지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35년이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후온난화로 북극해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북극은 어떤 의미일까요? 러시아는 북극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러시아와 북극,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극은 오랫동안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이라 간주되었습니다. 15, 16세기부터 바렌츠 등 수많은 탐험가들이 북극 항로를 탐험했지만 실패했고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항해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추위와 빙하로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북극은 지리적 장애물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얼음이 녹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북극은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에게 엄청난 과제와 기회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정치적인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갇혀있는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703년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차지했던 것도, 1783년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것도, 그리고 1860년 블라디보스톡을 획득했던 것도 모두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지만 대양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북유럽의 막강한 해군력을 상대해야 했고, 크림반도에서 대서양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과 지중해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동쪽급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중앙에서 너무 멀기도 했고 완전한 부동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던 데다 당시 급성장한 일본과 부딪혀야 했죠. 러시아는 북극해로 어마어마한 길이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출구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외부 세력 또한 북극해로는 들어올 수 없었으니 자연적인 방벽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북극이 최근 기후변화로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북극이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닌 외부와 연결되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극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획정이 중요해졌고 러시아도 주권과 관할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북극의 해안은 러시아가 힘으로 지켜야 할 공간, 그리고 반대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의 경제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에너지 자원 개발입니다. 북극에는 900억 배럴의 석유와 47조 입방미터가 넘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탄화수소 자원의 22%에 해당합니다. 북극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중 국제법적으로 러시아 관할권 지역에 매장된 것이 6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니 북극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자원기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해 항로도 경제적인 의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는 연중 2, 3개월로 이용기간이 짧고 별도의 세빙선이 필요한 데다 사고 위험도 높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으면서 이용기간이 길어지고 내빙, 쉐빙 등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경제성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북극의 경제적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러시아에게 큰 기회입니다. 러시아는 먼저 북극해에서 주변 국가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UN 대륙풍 경계위원회에 북극해 중앙부에 있는 로모노스포 해령의 주변 해역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북극해에서의 경계 미확정은 언제든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이는 열린 공간이 된 북극해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2013년 북극 상주부대를 창설하고 북해 함대를 모체로 하는 북극 통합전력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북극 지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이 외부와 연결이 되면서 안보가 취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북극을 통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해군 전력을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더욱 활발하게 북극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야말 LNG 프로젝트입니다. 야말은 네네처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야말 반도에 묻힌 천연가스는 35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3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바텍과 프랑스 토탈,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그룹이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해 항로 활성화에도 열심입니다. 2018년 기준 북극해 항로로 운송된 화물은 총 2천만 톤이었는데요. 러시아는 2035년까지 무르만스크에서 캄차트까지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스아톰이 관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2024년까지 물동량을 8천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 지역 산업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2020년 5월에는 북극을 선도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해 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게는 세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도개발 구역을 북극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극해 연안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 기회 측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 근접 국가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북극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북극 개발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모델은 LNG 쉐빙선입니다. 야말반도 등 북극의 자원을 캐내도 운반이 안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2m의 얼음을 깨면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조선 3사뿐입니다. 2014년 이미 대우조선해양이 쉐빙 LNG선 15척을 수주하여 순차적으로 작년까지 러시아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한 척당 3,600억 원으로 총 5조 원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가 작년에 2차로 또다시 15척의 쉐빙 LNG선을 발주하였는데 수주는 극동의 지베즈다 조선소가 했지만 기술 제휴를 맺은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극 항로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에즈 항로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점점 정기 운송 서비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부산항은 동아시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허브항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북극 항로, 북극 자원 활용에 대한 핑크빛 기대감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쉐빙 LNG선과 같이 실리를 챙기고 장기적으로는 북극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